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1일 1문제의 주제는 2차 함수의 평행 이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함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차 함수란 무엇이었죠? 맞아요. y를 이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긴 나타내는데 그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반드시 2차로 살아있는 이러한 함수 형태를 2차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ax제곱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프가 마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죠. 즉, 이 x축의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이 y축에 대해서도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을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x축, y축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것을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고 불렀어요. 1차 함수의 평행이동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1차 함수의 평행이동이다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1차 함수식을 배웠습니다. 1차 함수 y는 ax를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ax 플러스 p 이렇게 썼었어요. 2차 함수 역시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이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2차 함수는 1차 함수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면 이 2차 함수식 ax제곱이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무슨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면 여기 뒤에 플러스 p만 붙여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플러스 q만 붙여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번에는 x축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우리가 처음 배웁니다. 2차 함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요 애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고 말을 하고요. 이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y는 ax-p 제곱이라고 불러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선생님이 쓰면서 말해 줄게요.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제곱을 x-p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맞아요.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q만큼인데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p만큼입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거냐면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요. 이동한 축의 방향에서 이동한 만큼을 빼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y는 ax제곱이 있었어요. 얘가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y축 쪽에서 이 y쪽에서 q만큼 평행이동이니까 y 빼기 q는 ax제곱 원래 이 형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식을 쓸 때는 y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q를 이항한 거예요.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q의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x축의 방향으로 만약에 이동을 했다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x쪽에서 p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y는 a는 그대로 두고 x쪽에서 p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얘는 이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p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x축의 방향이랑 y축의 방향이랑요 한 번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x축으로만 가라는 방법 보장은 없잖아요. x축으로도 움직였다가 y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x축, y축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식을 어떻게 쓰죠? 선생님 잘 보세요.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어요. q만큼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책 보통 교재들 보시면 q라고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y축으로 q만큼 이동하고 x축으로 p만큼 이동을 했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그러면 y는 a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고,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두 개 짬뽕 시키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평행이동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주의하고 집중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꼭지점 좌표와 축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 2차 함수가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꼭지점이 변해요. 이거는 눈으로 너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있으면 꼭지점이 y는 0,0이죠. 그런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위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0,q가 되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럼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했다면 이번엔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 0,0의 그래프가 요만큼 p만큼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p,0으로 바뀌는 거 눈으로 보이시나요? 한 번 더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가 변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얘가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꼭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0,0이었던 애가 3,0만큼, 그러니까 x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서 꼭지점이 3,0이 됩니다. 자, 만약 이 그래프가 이번엔 빨간색으로 다시 돌아와서 y축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쳐볼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q만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q에 1을 집어넣고 1만큼 평행이동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이 0,1이 되더라. 되셨어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짬뽕해 볼까요? 합쳐볼게요. y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애가 1만큼 평행이동한 애가 되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3,1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옆에 적어 놓을게요. 꼭지점의 좌표는 x축으로 q만큼, x축으로 p만큼으로 할게요.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면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됩니다. 뭐라고요? p, q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축의 방정식으로 갈게요. 여러분, 축은 뭘까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여기서 이 선대칭 도형 같은 거,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딱 절반 접으면 포개어져요. 기억나죠? 그때 이 포개어지는 선, 얘를 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뭐냐면 요렇게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이동한 애가 있었어요. 얘는 요 애를 기점으로 해서 반으로 접으면 접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때 이 꼭지점에 접히는 요 선의 방정식을 말해라, 그 뜻이에요. 그럼 이 선은 방정식으로 어떻게 말하죠? 마치 y축처럼 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점, 이 점, 이 점 뭐 다 찍어보세요. 다 찍어봤을 때요. 여기가 6, 여기가 4, 여기가 2,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이 점의 좌표를 읽으면 0, 여기 있는 뭐 3이다. 그러면 3,6, 여기는 3,4, 여기는 3,2, 여기는 3, 마이너스 2, 여기는 3, 마이너스 4, 여기는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평행이동을 했는데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면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쪽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바꿀게요. 자, 그럼 조금 더 쉽게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요런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내가 얘를 축의 이동이 생겼어.
즉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선을 중심으로 접는다고 반으로 접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접혀야 해요? 맞아요. 여기를 기점으로 반이 접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의 방정식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 좌표는 다 다르지만 x축 좌표는 항상 1이 나오기 때문에 x는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축의 방정식이라 그러면 x는 p, x는 p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근데 선생님, x축으로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행이동은 y쪽으로도 한다면서요. 그럼 y로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 그래프가 y쪽으로 평행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접히는 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것은 축의 방정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처음부터 이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는 꼭 확인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이번엔 평행이동을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걸 배웠죠. 이번에는 y는 이미 평행이동되어져 있는 2차 함수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여러분, n만큼 평행이동할 때요, x축으로 평행이동되어져 있으면 여기에 있던 이 x 대신에 빼기 m 넣었던 거 기억나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y는 a, x가 지금은 x-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n만큼 더 평행이동했고요. y축의 방향으로 이미 q만큼 평행이동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플러스 n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해 두었어요. 이 부분 이해 반드시 하고 넘어오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서요, apq에 물어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요 A가 결정하는 건 뭐였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즉 A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럼 P하고 Q의 부호는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요,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 그랬죠? 맞아요. P, Q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일사분면에 있다면 x쪽도 y쪽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p도 양수, q도 양수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이사분면은 p, q의 꼭지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p는 음수, q는 양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p도 음수, q도 음수가 되겠죠. 여기는 어때요? 맞아요. P는 양수, Q는 음수. 되셨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꼭지점을 먼저 적으시고요. 더불어 축의 방정식도 찾으시면 좋아요. P, Q라면 축의 방정식을 생각해 볼까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Q로 이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것은 축의 방정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것만 신경 쓰셔서 X는 P가 축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2차 함수의 평행이동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의 평행이동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보다 약간 어려운 걸로 준비해봤어요. 1번 문제 읽어볼게요. y는 5, x-2제곱 더하기 4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p, q, 축의 방정식을 x는 m이라고 했대. 여러분, 이거 이미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y는 5에 x-2의 제곱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했다. x축 방향 이동할 때 마이너스 넣고 이동한 만큼이 마이너스 3 하고 제곱.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4만큼 이미 평행이동돼 있던 애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할 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요거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얘 플러스 3 됐어요.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됩니까? 요게 y가 아니라 x죠?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되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3입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q일 때 꼭지점의 좌표가 p이기 때문에 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 제곱 안에 있는 수를 0을 만드는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 더하기 1이 0이 되려면 뭐 해야 되지? x가 마이너스 1이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1, 3 이렇게 찾아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y쪽으로 평행이동한 건 아무 의미 없고요. x쪽으로 평행이동한 거를 다 합쳐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에 놓여 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p가 뭐예요? 마이너스 1, q는 3, m은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1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2번 문제 갈게요. y는 2x-p제곱 더하기 2p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y는 3x-4 위에 있을 때 p 값이 얼마일까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요 그래프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지? 그래요. p,2p입니다. 근데 이 점이 y는 3x-4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다는 말은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등식을 성립해요 라는 소리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y가 2p고요. x가 p죠. 그럼 요렇게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4, 즉 p는 4가 돼서 답은 4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2차 함수의 평행이동 배워봤습니다. 2차 함수보다 조금 더 어렵죠. 여러분, 앞으로 수학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확실히 개념을 잡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파트, 활용이라든지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걸 배울 건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이해 갈 때까지 반복하면서 꼭 이해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오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집중해서 한 번 더 들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